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엔 기출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충전 종기 적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40도 이하를 유지한다. 맞는 말이고요. 차량의 적재함을 초과해서 적재선은 안 해야 한다. 자, 당연한 얘기죠. 3번. 소량의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운송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도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소량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차량으로 운송을 하는 게 안전하겠죠. 2번 보겠습니다. 물류의 기본 원칙 7R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7R이란 뭔가요? 자, 먼저 품질 있고요. 좋은 적절한 품질, 그리고 정량, 그리고 적시, 그리고 적소, 적절한 장소죠. 그리고 좋은 인상, 그리고 좋은 가격, 그리고 좋은 상품, 이렇게 7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적절한 운전은 전혀 어디에도 없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상차 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상차 후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자, 도착 시간과 도착 장소를 다시 체크한다. 자, 이거 상차 후죠. 상차 전에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체크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2번 해당 게이트 가서 전산 정리한다. 상차 후 맞고요. 3번 배차로부터 도착 시간과 상차지를 안내받는다. 자, 이거는 상차 전에 받아야겠죠, 내용을. 제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인수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부터 볼까요? 정답 3번이죠. 인수자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서명해야 된다. 자, 인수자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절대 안 되죠. 무조건 자필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내용 나오죠. 인수자 확인란에 수령인이 누구인지 인수자가 자필로 적게 한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5번 화물지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밝은 미소로 화물은 인수해야 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2번 2개 이상의 화물은 결박하여 집하한다. 자, 이게 틀린 내용이죠. 자, 결박 화물은 금지입니다. 자, 화물은 무조건 하나의 상자에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네요. 6번 보겠습니다. 제4자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LLP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3번 먼저 보니까 LLP 4PL이라고도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맞는 내용. 자, 제3자물류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죠. 2번 광범위한 공급망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죠.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제휴 등 기술을 통합하지만 배송 운영은 하지 않는다. 자, 제3자물류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제3자물류에 이미 배송, 물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4자물류도 당연히 배송 운영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7번 다음 중 오손사고의 원인이 해당하는 것은? 오손사고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화물을 발로 차거나 던지는 거, 이거는 파손사고죠. 2번 김치, 젓갈, 한약 등 포장이 미비한 경우. 자, 이게 오손사고의 원인 맞죠. 자, 그래서 3번 4번 보시면은 뭐 파손, 적재, 무분별한 적재. 자, 이거는 다 파손사고에 대한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분실사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박스나 별도로 적재하여 관리한다.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요거는 지금 또 파손사고 예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화물 인계할 때 인수자 확인이 부실한 경우, 이석할 때 화물이 도난된 경우, 화물 수량 및 운송자 확인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분실사고의 내용에 하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주파수 공용통신 TRS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서비스로 틀린 것은? 자, 음성통화, 공중망 접속통화, TRS 데이터 통신, 자동 원격 통신이 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자, 이 TRS는 우리 무전 시스템이죠. 무전 시스템. 자, 그래서 자동 원격 통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10번 트레일러 종류 아는 것은? 풀 트레일러 맞죠? 폴 트레일러, 돌리 맞죠? 자, 트레일러 견인 자동차 말 그대로 얘는 견인차죠. 그래서 간단히 볼 수 있고요. 11번 수송 배송 시스템 중 수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송은 장거리 대량 화물이죠. 그래서 거점에서 거점으로만 이동하고요. 한 번만 이동하죠. 지역 내 화물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니까 우리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보통 이 수송이라는 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 간 화물의 이동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역 내 화물은 배송에 대한 내용이죠. 12번 풀 트레일러입니다. 풀 트레일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적재 톤수, 적재 용적 모두 세미 트레일러보다 불리하다. 불리한 게 아니라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럼 풀 트레일러는 뭐냐?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트랙터 자체도 적재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총 하중이 트레일러로 지탱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돌리와 조합된 세미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로 해석된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3번 공동 배송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겠습니다. 자, 운임 요금의 적정성 이거는 바로 정답이 나왔죠. 자, 이거는 어디서 보인다? 공동 수송의 장점이죠. 자, 그럼 공동 배송의 장점 뭐냐? 수송 효율 증대, 화물차 운전자의 운영 효율화, 교통량 감소로 인한 혼잡 감소. 자, 그러면은 환경 보존에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자, 이번엔 폴 트레일러죠. 폴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인가 정답 먼저 볼게요. 자, 1번. 기둥이나 통나무 등 장척의 적화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 연결 부분을 구성한다. 자, 왜? 폴 트레일러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긴 것들을 싣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되는 게 폴 트레일러의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가동 중인 트레일러 중에 가장 많고 일반적이다. 이거는 세미 트레일러에 대한 내용이고요. 돌리와 조합된 세미 트레일러는 폴 트레일러로 볼 수 있다. 폴이 아니라 풀 트레일러로 볼 수 있죠. 발착지에서 트레일러의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이거는 마찬가지. 이것도 세미 트레일러에 대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트레일러 구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스켈레탈 트레일러,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제작된 트레일러. 요거 맞죠? 평상식 트레일러, 가장 넓고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하다. 틀렸죠? 자, 왜 틀렸냐? 평상식 트레일러라고 하면 사실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트레일러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넓고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 형태에 맞춰서 뭘 실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보시면은 저상식 트레일러, 건설 장비 운합이 가능하죠. 왜? 자, 그 낮으니까 무게중심이 낮게 운행을 가능하니까 무거운 게 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평상식 트레일러에 실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까지 보면은 중저상식 트레일러, 중량화, 핫코일, 블록화물 등의 운반의 적합. 자, 중저상식 하면은 핫코일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말씀드렸었죠. 16번 보겠습니다. 물류 시스템 중 수송, 배송 개념 중 배송에 대한 설명이 아는 것은, 자, 배송은 단거리예요. 그리고 고객이 아니라 기업 고객이죠. 그러면은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자, 2번 맞죠? 기업과 고객이죠. 왜? 다수의 소량 화물, 택배를 이동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역 내 화물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 배송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17번. 화물 인수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간단하죠. 1번. 현금화 가능한 기준품들 인수 거절할 수 있고요. 도물, 미술품 등 특별한 관리를 위한 물품, 자, 거절할 수 있죠. 물품에 적합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고객이 면책에 동의한 경우, 자, 요거는 해당하지 않죠. 자, 이건 왜? 고객이 면책에 동의했기 때문이에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원래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아 있으면 거절해도 돼요. 근데 고객이 면책에 동의했다. 그러면은 인수 거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18번.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이 사업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으로 맞는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 고객의 책임이죠.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 고객이 잘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요 내용이죠. 요거는 정답이 1번입니다. 계약금을 그대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고요. 자, 2번 계약금의 배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해제부터 들어간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고객에 대한 문제였었죠. 자, 19번 이사 화물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소멸기한은,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정답은 화물을 인도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20번 컨테이너 상차 시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을, 자, 상차 시죠.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손해와 봉인 번제로 확인하고 배착의 결과 보고한다. 자, 요거 상차 시 맞고요. 안전하게 상차하였는지 확인한다. 자, 이것도 상차 시에 하는 게 맞겠죠. 3번 배차기로부터 컨테이너 중량 통보받는다.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그럼 언제 할까요? 우리 상차 전에 상차 도착지랑 시간 이런 거 받으면서 컨테이너 중량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번은 상차 전에 받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4번도 볼게요. 다른 라인은 컨테이너 상차가 어려울 경우 배차기에 통보한다. 이것도 상차 시에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컨테이너 상차 하차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일단 안전을 각별히 신경 쓰는 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화면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자, 요거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위험물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마찬가지고요. 지지주근 결박에 필요한 도구가 준비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잘 확인해야겠죠.
4번 독극물이 담긴 화물이 쏟아지는 경우 대피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꼬아져서 나왔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왜? 대피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하는 건 뭐냐? 조치 가능한지. 자, 이런 위험물이 쏟아졌을 때 그걸 대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치가 가능한지까지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주의사항이다 라는 거 이 문제 통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2번 보겠습니다. 시력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잘 외우셨죠? 자, 1번 제일 쪽 문어 두 눈을 동시에 뜬 시력이 0.8 이상. 요거 맞죠? 일종 운전면허 두 눈의 시력 각각 0.6 이상. 자, 요거 틀렸죠. 자, 그럼 몇일까요? 0.5 이상이죠? 자, 0.5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종 면허는 동시 시력 0.5.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 경우는 0.6 이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23번 교통 약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1번 주의력이 부족하다. 맞죠? 위기 상황에서 운동신경이 낮다.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위기 판단 능력이 낮다. 이것도 맞죠. 시력이 저하된다. 자, 이것도 맞죠. 자, 그럼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4번이에요. 자,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해서 지금 고령자를 떠올리신 분들이라면은 문제의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린이라고 떠올리신 분들이라면 또 4번을 선택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교통약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이 두 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시력이 저하된다는 고령자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신체 저하에 대한 내용은 늘 고령자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답을 못 찾겠을 때는 문제를 곰곰이 읽어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4번.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앞바퀴 정렬을 돕는다. 맞고요. 캠버에 의한 투아웃을 방지된다. 자, 이것도 맞고요. 핸들의 조작력을 용이하게 만든다. 이것도 맞죠. 4번. 주행 시 앞바퀴 타이어가 안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자, 이거는 틀렸죠? 자, 우리 토인이 앞바퀴 타이어가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주행 방향력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안쪽으로 몰려 있어야 되는데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이제 토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 해주시면 되고요. 25번 캐스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차마의 앞바퀴에 직진성을 부여한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우리 복원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2번 핸들이 틀리는 것을 방지하고 복원성 부여한다. 여기 내용 나왔죠? 그쵸? 자, 3번 차마의 롤링 떨림을 방지한다. 자, 이것도 맞죠? 노면 상태에 따른 진동을 흡수한다. 자,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그러면 무슨 장치일까요? 스프링 이런 친구들이 해주겠죠. 자, 스프링 이런 친구들 어디 있다? 우리 현가장치다. 현가장치. 전문적으로 쇼바라고도 하는 친구들에 대한 설명이죠. 26번 보겠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정답은 아쉽게도 한국, 우리나라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속도는. 자, 말씀드렸었죠? 자, 시속 150km, 차량마다 다르지만 시속 150km에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18번 엔진의 온도가 과열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팬벨트를 교환한다. 자, 팬벨트 교환해줘야겠죠. 엔진의 온도가 올라간 경우. 자, 2번 냉각팬이 워터펌프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것도 맞겠죠. 지금 뭔가 냉각 장치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죠. 3번 배기 배출가스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을까요? 4번도 볼게요. 자, 4번 냉각수의 용량 상태를 확인한다. 자, 2번 4번은 냉각 장치를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 맞겠죠. 그럼 정답이 3번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배기 배출가스는 언제 확인하냐? 엔진 오일에 이상이 있을 때 배기가스를 확인한다 라는 거. 배기가스는 엔진 오일이 이상 연소 있을 때 확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칼스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이거 기업 간 협력, 나아가서는 국가 간 협력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지금 과다 서류와 기술 자료 중복, 축소, 업무 처리 절차 축소, 소요시간 단축,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공정, 에러 검출, 순환 관리, 자동 활용을 위한 포함한 품질 관리. 이것도 맞죠? 그리고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객 만족 시스템이다. 자,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자, 정확히 이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QR에 대한 내용이어야지 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칼스에서도 이거 고객 만족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4번 시간 경제를 규모 경제로 변화한다. 자, 그렇지가 않겠죠. 이 칼스라는 것은 결국 이 규모 경제를 시간 경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규모 경제란 뭐냐?
우리가 생산을 하는 단가,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생산을 많이 할 때. 생산을 우리가 늘릴 때 생산하려는 단가가 많아진다. 즉, 연필을 100개 만들 때 10,000원이 들던 거를 200개 만드니까 한 개 만들 때, 100개 만들 때, 죄송합니다. 한 개 만드는 거 100원이라 칠게요. 200개 만드니까 한 개 만드는데 90원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호의 경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칼스를 도입해서 지금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품질들을 관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규모 경제라는 거는 초기가 아니라 나중에 갈수록 비용이 오히려 좀 더 줄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개념이 반대가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생기는 현상. 자, 언제 가장 습하죠? 아침에 습하죠? 아침은 영어로 뭐죠? 모닝이죠? 자, 모닝에 녹이 생긴다, 록이 생긴다. 그래서 모닝 록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1번 보겠습니다. 페이드 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브레이크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되어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되었다. 자, 요게 페이드 현상에 대한 내용이, 자, 맞겠죠. 자, 그리고 2번도 볼게요. 그래서 브레이크 마찰제의 마찰 개수가 낮아져 브레이크 제동이 저하했다. 자, 두 개, 근데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말 아닌가요? 사실은 같은 말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마찰제의 마찰 개수가 낮아졌다라는 거. 자, 요 원인에 대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액체에 젖어, 기름에 젖어, 물에 젖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자, 물에 젖어서 마찰제가 마찰 개수가 낮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기에 만일에 워터페이드가 있다. 워터페이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워터페이드를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문제 통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1번, 2번 두 개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서 뭐 액체나 뭐 기름, 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워터페이드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유압류에 기포가 생겨 효율이 떨어진 거는 우리 캐비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캐비테이션. 4번 차량의 속도가 증가되면 타이어 접지구가 변형이 생기는데 다음 조치 시점까지 변형이 복원되지 않아 차량의 진동이 발생한 우리 스탠딩 웨이브다. 스탠딩 웨이브는 150km/h에서 발생한다 라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전방에 장애물을 보고 위험을 인지한 시점부터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무엇이라는가. 자,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우리. 자, 브레이크 작동, 브레이크 부작, 자, 그리고 인지, 그리고 정지. 자, 그럼 여기를 우리는 공주 단계라고 했고요. 여기를 제동 단계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인지한 시간부터 브레이크 작동될 때까지니까 공주죠. 그래서 걸린 시간을 물어보니까 공주 시간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문제 마무리 해보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